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제목은 국회 긴급재난지원금 통과 효과는 입니다. 2차 추경 통과가 되냐 마냐, 전국민 지급하냐, 70%만 지급하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여와야 잘 협의를 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요 내용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어요.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부처님이 오신 날부터 해서 근로자의 날, 주말 끼고 다음 주 어린이날로 인해서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이 발전을 안 해준 덕분에 날씨가 좋고 사람들 그동안 사회적 거리 운동으로 인해서 지쳐 있어서 그런지 많이들 나가시는 상황이에요. 이런 분위기,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퍼지는 게 아닐까, 기폭제가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사실 정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코로나 이거 전파 어떻게 해서는지 억누르는 거는 정말 좋은데 이게 또 내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붕괴, 직격탄으로는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텔 산업 붕괴, 외식업 붕괴, 운송업 붕괴, 학원, 교육 시스템, 기타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돈이 안 돌아가지고 붕괴되고 있는데 이게 가속화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걱정돼서 막 나가세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 게 만약 그랬다가 코로나가 또 퍼지고 이래버리면 악순환이 다시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연휴 즐기시는 계층들은 여유가 막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보여요. 코로나 사태로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와 이거 나간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그래도 이 시국에 여유가 좀 있으시네 생각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또 여행조차 꿈도 꾸지 못하고 정말 막 쉬기 힘든 그런 계층들은 봤을 때 와 진짜 부럽다 라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돌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나 자영업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2월 시작해서 3월, 4월 그래도 이때는 막 버텼어요. 하지만 끝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줄여야겠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실업급여 사상 최대치 찍어주는 걸로 지금 막 나와요.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이제 신청 막 하려는 그런 분들이 와,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제주도나 뭐 다른데 여행 가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재취업해서 내가 그동안 내고 있는 생활비 막 내야 된다. 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나마 진짜 답답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막 집 앞 공원이나 조금 돈 안 드는 데로 가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돈이 너무 힘들게 막 밀어붙이니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실업 수치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실업 상태 늘리지 않도록 뭐 했어요? 휴업을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업 인구가 지금 50만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휴업 하는 건 좀 아니고 그냥 차라리 이거 완전히 내보내야겠다. 그러면 휴업이 50만 인구 실업자로 완전히 이렇게 전환되면 실업 대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리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로 사람이 날아가는 것보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이 날아가는 경우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최소한의 숨통 튑 수 있도록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한 거잖아요.
지자체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래도 좀 한시름 덜면서 지자체가 먼저 했으니까 이거 추진해야겠다. 국회에 요청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화폐 원화가 기축통화나 세계에 손꼽히는 그런 중국과 막 엎치락뒤치락 3위를 하네 2위를 하네 그런 나라였으면 화폐 마구잡이 발행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냥 돈 지급하고 국회에 동의 내가 왜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정도 지금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추경 조금 어렵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와야 전 국민 지급하냐 막 싸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빠르게 넘어갔어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했다. 밑에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이거지 않습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다. 이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검색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 해야겠죠. 2차 추경 통과가 됐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의 지급이 이제 될 건데 그럼 과연 효과 어느 정도냐? 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뉘앙스 부정적인 이야기 막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우리나라 휩쓴 지 100일 넘어가면서 계속 카운팅 지금 되고 있죠. 여기에 연동돼서 경제적인 타격 기본 2달 나올 거예요. 그런데 1인당 20에서 40이다. 분명 엄청나게 숨통이 튀는 그런 돈이긴 한데 이 돈이 코로나 전 삶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지는 정말 물음표 막 뜰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한마디로 돈이 더욱더 더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잖아요. 정부가 이거를 줄여주고 아니면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이 줄여주면서 서로 상생합시다라는 게 다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수입이 박살나서 일자리 자체는 완전히 날아가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니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상황 되어버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종결이 돼도 돈을 3차냐 4차냐 해서 수습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코로나가 계속되니 돈이 이거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되냐라는 얘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나와요. 2차 추경 국회에 통과되자마자 3차 추경, 4차 추경 국민들의 또 돈 지급해야 된다. 여와야의 청와대, 정부 딱 나오는 겁니다. 물론 살림을 신경 써야 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 너무나도 난감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축통화 아닌 이상 부채와 재정 항상 신경 쓰면서 끌고 가는 부처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해서 추경, 청와대, 여야 막 나오고 이런데 기획재정부 내가 여기에서 이거 태클 걸지 않으면 이거 추경 50조 이러다 100조 기본으로 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목소리 강하게 냅니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국회나 청와대나 돈이 필요해요. 추경 필요해요. 막 목소리 내고 여기에서 행정부마저 맞장구 치면 추후에 한 10년 지나고 막 이랬을 때 야 너희들 그때 막 단결해서 돈 부채 너네 이거 난리 났었네. 니네 완전히 잘못했네.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한쪽은 찬성하면 한쪽은 반대.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거 경론을 펼친 끝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렇게 했다. 좀 이미지 좋게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에서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 나오죠. 고용 충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겠지만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채를 충당을 하겠지만 이거 다 하면 또 명분은 안 나오니까 정부 이 살림에서 또 줄이고 필요 없는 이런 예산 또 없애서 이렇게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 나온 겁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 없다. 다만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이게 지금 뒷부분에 이야기 나올 거예요.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밑에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받을 거냐? 홍 부총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이야기 그런 뉘앙스 하면서 당연히 받지 않을 거다. 기부할 거다라고 해요. 네, 여기에 이제 이야기 나오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여전히 70%가 적절했다라고 기존 입장 고수하고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때도 전 국민에 지급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이다. 100% 지급에 대해서는 또다시 다른 의견을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행동 무엇을 뜻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캐치해야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 수습하고 억누르고 그러고 있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해서 코로나가 퍼져서 난리가 나고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되면서 경제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꾸 이상해지면 3차, 4차, 5차 추경 또 추경 할 수밖에 없는데 2차 추경처럼 전 국민에 다 지급하는 그 방향은 정말 국가, 정부 입장에서 출혈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제 요걸로 하고 그만하고 이제 3차, 4차, 5차는 좀 전략적으로 하자. 그런 뉘앙스로 입장,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요거예요. 긴급재난 지원금 국채 발행 조달별 한국 국가 채무 비율 시나리오 이 그래프를 보면 추경에 전액 국채로 하겠다 뭐 하겠다 막 시나리오 나오고 와 이것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는 자꾸 부채가 늘어나고 걱정됩니다. 요거 이게 힌트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부채 규모도 계속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과거 1997년에 11.4%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2020년 41.2%예요. 근데 1997년의 경제 규모와 2020년의 경제 규모 당연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채무 규모도 엄청나게 큰 차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국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리는 순간 부채를 쓰지 않았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GDP 대비 국가 채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국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가 버리고 부채 여기에서 마구잡이로 써버리게 된다면 GDP 대비 국가 채무 2배 이상으로 막 갑자기 확 뛸 수 있다.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거고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우린 중국처럼 고도 성장하는 나라가 이제 아니니까요.
국회 긴급재난지원금 통과 효과는 이 영상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계속 추경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기에서 태클을 걸 수밖에 없고 뭘 우려로 지금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조금씩 업로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